저도 황교안 전 그 총리가 그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거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전에 뭐 지적하신 것처럼 저렇게 과하게 문까지 뜯어가면서 저렇게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가의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말 중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이렇게 구속으로까지 비유할 수가 있겠는가. 저렇게 SNS 글 올리는 거는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선동했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그 선동했다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 인과관계는 좀 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저렇게 영장을 압수수색 하자마자 바로 영장 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떤 특정된 기획 의도가 아니었느냐. 여전히 계엄을 찬성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론에 불과하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재명 정권과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들리는 이미지는 뭐냐 하면 계엄차 여전히 내란 옹호 정당이구나. 계엄 옹호 정당이구나. 가만 놔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와보세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한 일은 뭔가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발언이 굉장히 셉니다. 뭐라고 했느냐. 체포된 황교안 내란 없었다. 미친 개와 싸우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위원님. 근데 다시 읽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미친 개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좀 정권을 뭐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정권과 아마 특검을 이제 겨냥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그 황교안 전 총리가 3번에 대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불허하고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는 좀 심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본인이 변호사이고 또 전직 법무장관의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국가 권한 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인데 그러면 차라리 응하고 가서 적법하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면 될 일인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실제 체포가 된 건데 저는 그건 좀 과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일국의 법치국가에서 법적 집행에는 좀 동조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저렇게 강력한 워딩을 난사하는 이유는 아마 저는 일견 이해가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라면은 내란죄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잖아요. 네. 아직 혐의가 확정이 안 되는 상태인데 네. 내란 선동이라고 하니까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는 지점이 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력하게 뭐 광견 운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강경 지지층에게 좀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저는 저런 것보다는 오히려 법률가로서 특검에 가서 법적 다툼과 어떤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차라리 본인의 어떤 뭐 부재라든가 억울함을 입증하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대중선동과 거리의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세를 직결한다는 건 또 다른 의도를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제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영상으로 확인하셨습니다만 막 지지자 일부는 막 연행되는 상황까지 굉장히 그 대치 상황 자체가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 상황이 좀 위험했다라고 말씀드린 뭐 황교안 전 총리 뭐 말이 너무 센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특검도 어젠 굉장히 세게 나갔습니다. 저희 그 사진 좀 같이 볼까요? 황교안 전 총리 자택에 있다가 체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관문입니다. 문짝이 이 도어락이죠. 도어락이 완전히 그냥 뜯어졌어요. 뜯고 문을 강제 개방해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임주혜 변호사님. 저희가 보통 이게 검찰 출석을 계속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 조치랑 같이 체포가 좀 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 건데 이런 경우가 또 흔한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안 가다가 체포돼서 물리적으로 나오고 이번에도 그러고 흔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영장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왜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수사를 하는 그 대상자를 데려오려고 하는가?
영장은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강제력에는 물리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당연히 이 집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물리력이 수반되는 걸 용인하고 있다는 뜻.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발부되고 영장이 있어야지만 집을 수색하고 또 인신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건 분명한데요. 어제 있었던 충돌은 사실 좀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지금 좁은 복도에 너무나도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 있었죠. 네. 저런 과정에서 어떤 인명 피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누구 하나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그쵸. 있었잖아요. 양측 모두 대응이 과도했다 이런 평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3차례 정도 보통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발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조금 더 조율할 수는 없었는가 그 부분은 저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굳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해결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도어락이 뜯겨가면서 지지자가 연행이 되면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온 게 어제 저희 방송 중 한 8시 30분쯤, 오전 8시 30분, 40분쯤에 사실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을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로부터 한 10시간쯤 지나서 내란 특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공지냐? 오후 6시 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체포해서 저녁에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했다라는 건데 임 변호사님. 그럼 이건 체포하기 전에 영장 써놨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준비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죠. 물론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이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8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신을 풀어줘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제약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이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했다. 왜냐하면 어제 황교안 총리가 수사를 받았지만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을지 지금 사실 그 부분은 미지수로 남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그건 또 전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내란 선동이라는 죄, 결국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부추겼다는 건데 만약 이 죄목이 비상계엄 선동죄라고 한다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황교안 네. 전 총리가 SNS에 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남기고 특히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과격한 발언이 있었는 게 문제인데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SNS에 당일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텐데 굳이 황교안 총리만을 딱 집은 것. 지금 특검에서는 그것이 전직 총리라는 지위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 사람이 한 것 자체 그 지위로서 충분히 알았음에도 이건 선동한 거라고 본 것인데 과연 그 사람의 전직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처우할 수 있었는가 아하. 이 부분 저 하나는 의문으로 남고요. 두 번째로는 비상계엄 당일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과연 특검 측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미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고 어떤 폭력 행위라던가 시민들의 불안을 유도할 수 있는 행동들을 지휘하고 또 이것을 모의했는가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가 그 부분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사실 이 어제 저녁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영장 발부까지는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정환 교수님. 네. 단순하게 뭐 전직 총리였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대표적 인사로 딱 찍어가지고 뭐 손봐주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게 아닙니다. 12월 3일 그 저녁에 계엄이 해제되기도 전에 우원식, 한동훈 체포를 갖다가 SNS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체포조 얘기는 사실 우리가 며칠 지나고 나서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SNS에다가 지금 국회에서 해제하려고 하니까 계엄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 체포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계엄을 추진했던 세력과 뭔가 연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도 계엄에 찬성하고 또
탄핵 반대를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해요. 왜 황교안이냐라고 했을 때 12월 3일 날 저녁에서의 그런 SNS 내용뿐만이 아니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도 황교안 전 법무부 총리가 난동 그 폭동 주도자들을 갖다가 변호를 하면서 네. 자위권과 방어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런 그 국론 국렬과 내란 찬성 세력에 대한 옹호가 일관됐었고요. 또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네. 탄핵되면은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다. 이러면서 연속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탄핵 이후까지 일관되게 계엄과 내란에 대한 찬성 그리고 내란에 대한 어떤 선전선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다. 좀 그런 점에서 물론 뭐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 과연 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발부가 될 건지 말 건지 약간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까지의 나오는 얘기들인 거고 사실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가 되면서 압수수색도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압수수색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 내란 특검에서 갖게 된 건지 그리고 체포하고 난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의 진술 중에서 뭔가 유의미한 게 있을지 여부까지를 종합해서 아마도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분한 결정이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체포돼서 이제 구속 기로에 놓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민주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일어나 싸웁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죠. 뒤에 쭉 보시면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제 국회 계단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처음에 모인 것 자체는 대장동 사건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들으셨죠? 장동혁 대표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 이재명, 탄핵을 장동혁 극우 동체 행보 가속화다라고 경향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최수영 의원님,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황교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라는 얘기는 또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너무 이제 무도하다. 물론 특검과 이재명 정권을 동일시할 수는 없죠. 네. 특검은 이제 별다른 이제 또 수사의 그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물론 저도 황교안 전 그 총리가 그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거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전에 뭐 지적하신 것처럼 저렇게 과하게 문까지 뜯어가면서 저렇게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가의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말 중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이렇게 구속으로까지 비유할 수가 있겠는가. 저렇게 SNS 글 올리는 거는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선동했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그 선동했다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 인과관계는 좀 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저렇게 영장을 압수수색 하자마자 바로 영장 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떤 특정된 기획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오해가 살 수가 있죠. 장 대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수사로서 지금 국민의 역풍이 불다 보니까 다시 특검이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여권의 구여권의 상징적 인사를 저렇게 강력하게 이제 집행하고 소환하고 그다음에 뭐 영장 청구함으로써 조금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저렇게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당협위원장들이고 당직자들이다 보니까 강한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전 그렇다고 이게 극우적 발언이다. 이게 다시 퇴행이다.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 구도가 지금 여당과 야당의 대결 구도가 너무 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하게 분위기에 맞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너무 과하게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짧게 박창환 교수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러면 이 메시지가 던져주는 게 너무나 명확해요. 국민의힘이 왜 지금 20%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는지 알파자 오메가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이고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찬성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스탠스를 가진다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면은 여전히 계엄을 찬성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반론에 불과하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재명 정권과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들리는 이미지는 뭐냐 하면 여전히 내란 옹호 정당이구나. 계엄 옹호 정당이구나. 이래가지고 과연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수 있겠느냐. 민주당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탄식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네.